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재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사회관계 얘기는 그동안 못 다뤘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서 울산 사건, 뭐 그동안에 또 월성 사건, 윤미향 사건, 뭐 여러 가지 권력 비리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도 그런 사건이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재판해 갖고 뭐 어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진짜 재판 갑질이 너무 횡행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우선 일고 있는데, 아마 윤미향 이 재판이 11일 날로 잡힌 모양이요. 그런데 네. 그동안에 지난번에 저 울산 사건도 김미리 판사가 있으면서 그 재판 준비 기일인가요? 그것만 6번 하면서 1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윤미향이도 무슨 6번이나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질질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 자체를.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봐야 돼요. 예. 형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이념을 한 3가지만 꼽으면요. 교과서에 나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실체 진실입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그 무죄, 뭐 죄 있으면 유죄 할 때 실체 진실이 첫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적법 절차입니다. 예.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해야 되는 거죠. 그게 김학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적법 절차. 그 다음에 교과서에 다 나오는 게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에요. 예, 그렇죠. 신속 재판. 이게 왜 중요하냐? 아무리 이게 실체 진실을 추구하더라도요. 예. 시간이 너무 이게 오래 걸려버리면 당사자의 피해가 너무 커지거나 네. 이러다 이게 그 회복하기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속 재판 원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로마법에 이런 법언이 있습니다. 법언, 법의 격언이라 그래요. 예. 법언 뭐냐면 지체된 정의는 예. 정의가 아니다. 예.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데 100년이 걸리면 이미 당사 다 죽고 이게 정의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연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유명한 이게 로마법의 법언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보십시오. 2가지를 제가 지적하는 게, 자, 첫째 재판이 질질질 끄는 것도 문제인데, 근데 이게 권력을 살아있는 권력하고 죽은 권력이 다르다는 게 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진짜 어려웠던 박근혜 재판, 이명박 대통령 재판, 예. 전부 이게 그 한 달 만에 준비 절차 끝내고 재판했습니다. 그거는 뭐 제목도 뭐 엄청나게 막 2자릿수 아닙니까? 제목도 이게 10몇 개지만 한 달 만에 준비 절차하고 4개월, 5개월 만에 다 이게 끝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무리 죽은 권력이지만 전직 대통령의 그 복잡한 재판은 딱딱이 법대로 4, 5개월 만에 졸속에 가까울 정도로 빨리 끝내놨고, 근데 전부 이게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는 거 있죠. 이런 재판만 질질질 끄는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형평이 안 맞는. 예.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그 어떻게 끌었냐? 옛날에 그 황운하 그 송철호 사건 기억나죠? 예. 황운하하고 이제 송철호 이게 6번 하면서 1년 4개월 끌었어요. 처음 재판하는데 1년 4개월. 김경수 재판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김경수도 이제 대법원 나왔는데 지금 임기 내년 6월 달에 보궐선 거죠? 예. 그럼 이게 몇 년 끌은 거면 4년 끌었어요. 예. 4년.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윤미향도 준비 절차 6번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첫 재판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재판을 판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 변명이 있잖아요. 네. 판사들은 뭐냐 하면 기록 복사 때문이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전체 기록을 다 복사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야, 이거는 비밀 보장해야 되니까 이거는 복사 못 해준다. 수사 중이니까. 네. 요금해준다. 요래가 싸우가 6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때 박근혜 이명박 때는 그 싸움이 없었어요? 그러니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판사가 허수아비입니까? 판사가 딱 이게 싸울 때 했죠. 판사가 바로 이 기록을 딱 보고 요거 목록 복사하시오. 예. 요거는 안 됩니다. 바르게 결정을 내렸어야죠. 그러니까 판사가. 김명수 사법부가 뻔한 거 아닙니까? 예. 판사들도 눈치 봐가면서. 판사가 그냥 이게 이불로 끌려고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예. 둘이 합의하시오. 자기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러면 합의 안 되죠. 합의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1년 이렇게 끌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이게 그 가장 잘못은 사법부, 김명수 사법부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여당 있잖아요. 여당의 변호사나 그 의뢰인들이 질질 끄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야, 나 황운하 국회의원 4년 다 해야 되겠다.
김경수 도지사 4년 다 해야 되겠다. 예. 윤명희도 이게 국회의원 4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이게 좌파 그 피고인이나 변호사의 전략에 판사들이 놀아나가지고 이런 이게 그 지연된 정의 이게 노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송철호, 황운하, 한병도, 윤명 이런 사람들 임기 다 채울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임기가 1년짜리도 있잖아요. 이성윤은 서울고검은 원래 1년 아닙니까? 고검장. 근데 이제서 8월 23일 날 첫 공판 준비기를 한다는데 이거는 뭐 1년에 지나가도 임기가 다 지나가더라도 1심 재판도 끝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성윤 재판에 쟁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성윤 재판에 지금 이게 이성윤이가 한 게 김학의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 출금 사건 아닙니까? 이미 이제 그 차규건 그 본부장 있잖아요. 전부 이게 기소가 다 됐죠. 따라서 이제 그 아주 이게 간단한 쟁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그리고 이미 다른 사건에서 다 이게 그 이미 정리가 됐던 쟁점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저는 준비를 하면서 오래 끄는 거는 시간 끌기, 임기 다 채워주는 이것밖에 안 되고요. 근데 그 아까 제가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재판 있잖아요. 기록만 이게 20만 쪽입니다. 20만 쪽 한번 복사, 정말 이게 팔이 아파서 우리 직원들이 손을 복사를 들지를 못해요. 그냥 20만 쪽을 복사하는 게 아니고 다 읽어보고 사람 이름이 있으면 화이트로 지웁니다. 이게 화이트로 지우면 안 되지. 원전이 없으니까. 그 종이를 오린 걸 붙여가지고 사람 이름이나 인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복사해야 됩니다. 20만 쪽으로 언제 그만졌습니까? 복사하는데 한 달 걸리는데 이걸 이게 한 달 만에 재판했잖아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졸속 재판 아니냐 말이에요. 어떻게 피고인이 방어합니까? 아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판할 때는 20만 쪽 되는 걸 한 달 만에 다 이게 진행하더니 지금 이게 이성윤 재판에 쟁점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김학의 불법 출금 다 밝혀진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까지 준비 절차 하다가 이제 8월 달에 한참 뒤에 하면 그럼 이게 이성윤 고검장이 끝나고 다음에 총장까지 시킨 다음에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사법부가 해도 이게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명수 사법부가 뭐 친문 정권의 하수인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재판장이라든가 인사를 가지고 김명수가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재판장들, 아니 재판장이라든가 법원장 이런 쪽에 주요한 그 권력비리 재판을 맡는 쪽의 법원장들은 김명수가 인사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 사건을 배당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우리법연구회라든가 우리 쪽 사람한테 그런 그 재판장이라든가 판사들한테 해주는 모양이죠. 예를 들면 이동원 대법관이라든가 전에 저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뭐 직무정지 그렇게 했던 그 판사들 보면 아주 뭐 법과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재판을 하는 그런 판사들도 무지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다 배치를 안 하는 모양이죠. 그럼요. 그럼 이게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법원장을 임명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장. 그럼 이게 법원장의 이제 그 형사부가 전담부가 있거든요. 다 부패 사건, 선거 사건. 뭐 수석 판사 뭐 그런 게 있는 그렇죠. 모양이죠. 그런 사람들이 재판. 각 부마다 그 전담 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가장 확실한 자기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법 연구회든 이런 게 요직에 배치해놓으면 그러면 이게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가장 심한 게 이제 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런 게 다 선거법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이제 김경수도 업무방해만 2년 유죄됐지만 원래는 이게 선거법이 무죄는 넣었지만 선거법 사건 맞죠? 공직선거법 아니었어요? 사건이죠. 예. 무죄가 넣었지만 근데 이것도 선거법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거 송철호도 전부 이게 송철호도 무슨 다 선거법 사건이죠. 예, 그렇죠. 선거법. 예. 그다음에 요즘 이게 민경욱 의원 하는 것도 선거법 선거소송입니다. 예. 이런 이게 선거법 사건들은요 좀 이게 특별하게 빨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22 예를 들어 이게 그 1심을 4개월 만에 하면 2심은 이게 2개월 만에 끝내고 대법원도 이게 2개월 만에 끝내고 이런 이게 다 뭐 기간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에마다 다 이게 뭐 법으로 다 기간이 있습니다. 형사건 같으면 이게 뭐 1심은 6개월 44, 6444인지 이렇게 원칙적인 기간 제한을 정해놨잖아요. 근데 우리 법원은 이걸 완전히 그냥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훈시 규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강력이 아니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민경욱 개표가 지금 1년 4개월 지났거든요. 근데 인천의 개표는 원래는 6개월 이내 선거재판 다 끝내야 돼요. 전에는 임기. 그런 개표나 이런 것은 좀 빨리 했잖아요, 과거에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법원에 어떤 분이 열받아가 대법원을 테러해가 대법원이 불타버렸다. 대법원이 불타면 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이게 불가피하게 6개월 넘어도 돼. 근데 지금 대법원이 매일 놀고 휴가가 놀면서 아무 이유 없이 법을 어겨가지고 1년 4개월 끊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법에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 해야 한다. 가행 규정으로.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게 그 법을 이유 없이 어기는 판사들 있잖아. 이럴 때는 이게 재판을 무효화시키든지 아니면 이게 법관을 탄핵 징계하든지 뭔가 이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자기들이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법을 안 어기면 이게 누가 법을 지킵니까? 따라서 저는 법원이 앞으로 이게 이런 권력 사건의 시간 지휘권은 이 관행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판사들은 탄핵할 생각을 안 하고 아파가지고 그만두겠다는 판사만 지난번에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심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이런 사법부 또 선거관리위원회 이쪽이 완전 뭐랄까 정치화됐다 할까? 정파화되는 그런 양상을 과거 군사정권에도 나는 그렇게 지금처럼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또 선관위에 그 상임위원 말청만원 조혜주라고 그 사람도 쓱 그만뒀는데 또 그 알박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준석 대표 체제에 국민의힘이 건의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 쓸데없이 언론에 나가서 자꾸 자기 뭐 마이크 가지고 자기 정치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 정책을 후보들한테 맡겨놓고요. 본인은 이게 공정선거, 공명선거에 관심을 기울이야 됩니다. 그럼요. 선관위가. 지금 이게 그 민경욱 의원 개표 저도 부정선거 뭐 이제까지 많이 연구안에 잘 모르지만 보십시오. 이게 그 민경욱이 재검표하니까요. 279표가 뒤바뀌었어요. 여당이 150표 이상 줄고 우리가 늘었어요. 아니 옛날에 제가 이해창 총재하고 노무현이하고 갈 때 전국에 3표 정도 차이 났고 제가 구로구 책임자인데 그때 그 노무현이가 한 표 더 많았어요. 이해창보다. 원래 오류가 안 놉니다. 오차가. 근데 이게 한 지역구에 279표가 놓은 거 이게 단순 실수인지도 의문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이대로 이게 다시 개표할 겁니까? 다음 선거도? 그럼 이게 확 바꿔야죠. 전국에 그걸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좀 부정선거 주장도 전부 이게 괴담이다 이렇게 치부한 게 아니고 과연 이게 선관위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이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조혜주를 왜 바꿨겠어요? 조혜주가 임기가 내년 1월이에요. 근데 임기 마치가 새로 못 뽑으면 후보가 없잖아요. 근데 조혜주를 미리 해놨고 조혜주보다 더 충신, 더 정권의 충견을 딱 갖다 놔면 임기가 새로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년 대선, 지방선거, 총선 또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여러 형태의 그 부정선거나 선관위의 편파 있잖아. 이걸 이게 왜 침묵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김부겸 총리, 그 다음에 전해철 장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전부 이게 정당 사람들이 선거 관리하면 이게 거국 중립내각, 선거에 대해서는 중립내각 구성해라. 이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언론계 쪽에서도 언론중재법, 언론징벌법이다, 뭐 언론장악법이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5배의 그런 징벌적 보상제도를 하는데도 없으려니와 미국이라나 어느 서구 언론에서도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지 그 기사를 쓴 기자보다 자기가 악의가 없었다는 거, 죽은 것이라든가 고의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라는 애는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당은 뭐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뭐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착같이 공격을 하고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하고 뭐 요구하고 그래야 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왜 내부 자기들 간에 그 서로 뒤쓰는 일만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해요. 그런 게 심각하고 정말 대응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런 언론중재법도 누가 앞장섭니까? 그게 이낙연, 김의겸 이게 언론인입니까? 자기들에게 기자 출신이 김의겸이나 이낙연이가 앞장서 이게 저는 문제고요.
옛날에 왜 유학자들 중에 그 사문난적들 있잖아. 예. 사문난적은 이게 유학자들 명단 있잖아. 그 명부에서 이름을 완전 빼버리잖아. 예. 그 이낙연이나 김의겸 이게 기자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부에 그 이름을 좀 빼버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의 이런 이 관심을 저는 촉구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 선관위가 어떤 저의라든가 뭐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그 선거 관리만큼은 매우 해태하고 있다. 해이하다.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입법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좀 이준석 대표가 저 말씀하신 대로 자꾸 언론에 나가서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당에 앉아가지고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대표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뭐 우리 서 변호사님도 강조했습니다만 저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